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들 많이 놀라셨고 많이 화도 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은 날개를 달았다면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재명이 금방 대통령이라도 되는 듯이 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재명이 크게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오늘 무죄 선고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날개를 달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당내에서 이재명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치고받으려던 도전자들이 머쓱해졌습니다. 비명계들은 이재명이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형을 선고받게 되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죄가 선고되니까 당원으로서 한시름 들었다, 이런 말로 지금 격려 비슷하게 그런 말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검찰은 오늘 선고 2시간 반 만에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상고에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이 80만 원이나 90만 원을 선고한 것보다는 차라리 무죄를 선고한 것이 더 홀가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하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그 죄목에 대한 벌금액을 더 높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판단받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부 무죄를 선고해버렸으니까 대법원에서 한두 건만 유죄로 판단받아도 100만 원을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파기환송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기자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판이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 스스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죠. 고법으로 파기환송시켜서 고법에서 판결을 내려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같은 경우 633 원칙을 지킨다, 이런 측면에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파기하고 자체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 경우에는 두어 달 정도면 대법원이 파기하면서 판결을 내려버리면 오히려 선고 일정이 훨씬 더 앞당겨지는 셈이죠. 그리고 또 파기자판의 경우 드문 일이 아니다,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에 딸린 문제인데, 전원합의체를 소집해서 판결을 하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선고까지 해버리면 시간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시간을 끌기 위해서 상고장 제출 기한 일주일을 최대한 활용하겠죠. 일주일째 되는 날 이제 상고장을 제출할 것인데, 검찰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은 최대한 앞당길 것이니까 검찰은 아마 내일이라도 상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시간은 훨씬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이재명은 상고를 하지 못합니다. 위정교사 항소심과 마찬가지죠. 위정교사 항소심 역시 검찰만 항소를 하면서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이재명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고장 제출기한 7일을 지연전술에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은 내일이라도 상고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상고 이유서 제출기한 20일 역시 검찰은 이재명은 지연전술을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버리면 27일 정도가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이죠, 최대. 검찰이 즉시 항고하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 의견서로 보충하게 되면 대법원의 시간이 이재명이 상고했을 때보다 최대 27일 정도는 앞당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송 기록 통지서는 국회의원회관으로 직접 송달하면 지장 없이 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대법원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태도도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해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탄핵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선고는 틀려먹은 것이죠.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초에 선고하기는 부담스럽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결국은 4월로 재판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주 초에 못하게 되면 이제 바로 4월이죠.
헌재가 이처럼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탄핵안 인용 정족 수인 6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금방 채워진다거나 그렇게 바뀔 수 있는 내용도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영배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지금 선고한다면 아마 기각 내지 각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기 대선은 아예 없어지는 것이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다시 현재 진행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헌법재판소 분위기는 금방 선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영배가 탄핵안 기각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진영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선고를 하염없이 지연시키는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빨라도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4월 4일인데 지금 헌재가 평일을 진행하는 속도로 봐서는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인용과 기각 의견을 내놓는 편결에 아직 이르지도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편결이 이루어지고 의견이 종합되면 재판관은 결정문을 쓰고 또 헌재는 여러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평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쟁점별로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고 증거 능력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원 일치 결정을 위해서 조율을 한다는 것인데 헌재 내부의 이견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헌재가 평의 시간을 그렇게 길게 잡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오후 2시부터 진행되던 평의는 오늘부터 오후 3시부터 진행하고 있고 또 짧게는 하루에 1시간, 길어도 2-3시간 이상 평의를 하는 경우가 거의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평의를 해도 의견 접근이 안 되니까 굳이 시간을 길게 잡을 필요도 없고 잡지도 못하고 아마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할 때는 밤늦게까지 평의를 이어갔고 그래서 열하루 만에 결론을 냈던 것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문영배 이미선의 임기가 4월 18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선고를 기준으로 본다면 임기 마지막 날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4월 4일, 11일, 18일 이렇게 3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요일 날을 잡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만큼 촉박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문영배가 진영 내에서 책임을 지기 싫어서 선고를 하지 않고 퇴임해버린다면 조기 대선은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됩니다. 문영배가 퇴임 전에 선고를 하면 탄핵안이 기각될 것이고 퇴임해버리면 6인 체제가 되는 헌재가 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맞이하게 됩니다.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 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흔역을 임명해서 7인 체제를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변론 기일을 다시 또 잡아야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고 기일은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선고 기일을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을 하고 만약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도 못 맞추는 6명을 그때 가서 7인 체제에서 6명을 맞추기는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결국 마지노선은 그래서 4월 중순인데 지금 분위기상 그때까지 탄핵안 인용을 위한 6명을 맞출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결국 선고를 빨리 하든 간에 아니면 늦게 하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더라도 조기 대선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기 대선이 불가능해지면 이재명은 지금은 재판 리스크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 희희낙낙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불가능해지면 다시 이재명은 재판 리스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좋아할 수는 없을 것이란 것이죠. 이재명은 머지않은 시일 내로 다시 이제 재판 리스크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선거법뿐만 아닙니다. 이재명은 아마도 위정교사 혐의 역시 찝찝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대선을 한다면 위정교사 혐의까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될는지는 몰라도 조기 대선이 물 건너가고 나면 이재명은 선거법보다 위정교사 혐의가 더 두려운 재판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위정교사 혐의 재판은 내달 1일 2차 공판 준비기일이 끝나면 아마 둘째 주 정도에는 첫 재판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이 주특기인 재판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위정교사 재판은. 그래서 재판을 최대한 앞당길 경우 한두 달이면 충분히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설명입니다.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는 몰라도 위정교사 재판의 경우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재판 리스크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위정교사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구형도
선거법은 2년이었는데 비해서 위정교사는 3년을 구형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아마 징역 3년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고심과 위정교사 항소심 이외에도 3개의 재판이 더 남아 있습니다. 위정교사 항소심과 선거법 상고심을 포함하면 5개의 재판, 총 15개의 선고가 되죠. 각 재판마다 1심, 2심, 3심이 있으니까 15번의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제 겨우 2번의 1심 선고와 1번의 2심 선고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15번 중에 아직 3번밖에 안 했다는 것이죠. 아직 12번의 선고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만약에 추가 기소된다면 재판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은 지금 정인 출석 문제로 강제 구인 당하게 될 위기에도 처해 있습니다. 김만배와 남욱을 비롯한 대장동 업자들에 대한 소위 대장동 본류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재명을 정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이미 2차례 출석하지 않아서 지난주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번 금요일 재판에도 정인 출석을 거부한다면 재판부가 강제 구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대장동 본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조형우 판사는 이재명이 정인 출석을 거부한 앞서 2차례의 재판에 대해서 6분 만에 재판을 끝내버렸습니다. 이재명이 안 나오면 재판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증언을 반드시 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법 항소심 최은정 부장 같은 엉터리 판사들도 있지만 지기현이나 조형우 판사 같은 대쪽들도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죄 선고를 받아 여러분들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힘을 내서 이재명을 때려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라고 또 언제까지 판사복이 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